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싣고 있는 미국 대통령 내외를 싣고 있는 에어포스원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싣고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공군 1호기 미국 에어포스 기가 지금 오산 기지에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공항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상당히 새롭게 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과 같은 대형 비행기를 내릴 수 있는,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본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역대 세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오늘 또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방한 첫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산 공군기지에서 어떤 또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지도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인사들이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지, 자, 움직이는 요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만을 위한 그런 전용기입니다. 움직이는 요새라고 할 정도로 모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안에 방탄 차량 그리고 헬기까지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방까지 마련된 정도의 대통령의 생명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철저한 움직이는 기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활주로에 도착을 했고 또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선글라스를 낀 미국인 경호원들이 이미 저 항공기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 지금 계단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뒤에 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레드카펫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에어포스 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백악관이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바로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저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계속. 그러니까 주유만 공급이 되면 계속해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어포스 원을 모바일 코맨드 센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화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비행기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또 전화 라인까지 다 돼 있고요. 65개국까지 통화할 수 있는 그 라인이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움직이는 하늘에 떠 있는 집무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경호원들이 저 뒤쪽을 통해서 저희도 이 코드 원, 이 대통령 전용기를 가끔 타다 보면은 뒤쪽에서 먼저 기자단과 수행원이 먼저 내리게 되는 상황들인데 대체로 경호원과 수행원들이 뒤쪽 문으로 먼저 내리고 있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저 앞문을 통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 표정에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저 인사들은 다 미국 측 경호원들입니다. 미국 측 경호원들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의장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행보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환영식은 공식 환영식은 아닙니다. 약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공식 환영식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접에 과연 누가 나올까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맬지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는 어떤 복장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의 또 국회 강경화 장관의 뒷모습이 보여지고 있군요. 강경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은 조윤재 주미대사고요. 조윤재 주미대사 내외를 비롯해서 강경화 장관 함께 영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가 에어포스 원 쪽으로 좀 빨리 와달라 이런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요. 탑승구 계단이 완전히 설치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산 기지 내 합참 의전 등 군 관계자 그리고 예열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강경화 장관의 표정이 좋네요. 네. 현재 지금 굉장히 좋은 레드카펫이 이미 깔렸고요. 에어포스 네. 도착하자마자 잠시 후면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이욱헌 의전실장하고 미국 대사관 대사 대리 마크 네퍼가 이제 기내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바로 비행기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트럼프 내외한테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트럼프 내외가 저 앞문, 비행기 앞문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게 그 됩니다. 주미 대사 지명자 부부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과거에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007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내리던 장면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핵무기를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007 가방이다라고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계신데요. 맞습니까? 그 저기 007 가방이 진짜 핵무기 바로 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007 가방보다는 좀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그래요? 이번에 일본 방문에서도 군복을 입은 수행원이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고 일본 카메라에 취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진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군요. 자, 네. 지금 네퍼 미국 대사 대리 등 이욱현 의전실장과 지금 기내 영접을 위해서 지금 비행기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는 외국 수장입니다. 한미 동맹국, 혈맹국인 만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외국 수장입니다. 25년 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1992년에 국빈 방문한 데 이어서 25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 뒤면은 이제 오산 공군 기지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오산 공군 기지일까요? 서울공항으로 올 것 같다. 뭐 예전에는 사실 서울공항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산 공군 기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일단 가장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여기가 이제 전투 비행기다 보니까 활주로가 좀 짧았거든요. 근데 전투기만 왔다 갔다 그렇죠.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활주로가 2011년에 970억 원을 들여서 활주로를 굉장히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이라든가 수송기가 얼마든지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에어포스 원을 도착지를 성남이 아닌 서울 비행장이 아닌 오산으로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모든 뭐 비행기라든가 또 레이더 또 경호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오산 비행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북한 김정은이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우려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의 안전, 그렇죠. 최상의 안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네퍼 미국 대사 대리와 이욱헌 의전장이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게 현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에스코트를 하면서 이제 내려올 모습이 비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21발. 길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일본에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활주로 비행기 경험이 굉장하죠.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이욱헌 내려올 의전장도 같이 만큼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준비가 다 돼서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이라면 2분 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 에어포스 원 주변에 굉장히 굉음이 많이 들리죠. 항공기 엔진이 아직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굉음도 들리고요. 착륙을 했는데도 엔진은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엔진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하면서 뭐 환담을 나누는 정도, 뭐 그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요 캐딜락 원,
그 엄청난 방탄차 있죠? 예. 거의 탱크라고 트럼프 했어요. 대통령 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오른손을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검정색 원피스에 역시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그대로 왔었는데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오늘도 손을 잡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우 강경화 장관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장 목소리가 저희 비행기 괴행음 때문에 들리지는 않고요. 멜라니아 여사와 또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모습, 역사적인 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파란색 넥타이 어떻습니까? 연구위원님, 파란색 넥타이에 따로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하는 모습은 잘 본 적이 없는데요. 예. 뭐 공화당의 색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이번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특징을 본다면 예. 무늬가 없는 넥타이를 굉장히 좀 길게 매는 성향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보면 좀 벨트가 허리 아래 내려올 때까지 아하. 맨 걸로 봐서는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맨 걸로 보입니다. 조윤재 대사 대리 부부에 이어서 지금 브룩스 주한 미군 부사령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선글라스를 역시 벗었군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역시나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그대로 선글라스를 꼈다가 이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할 때는 벗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룩스 주한미 부사령관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오른손을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좀 피로가 누적됐다. 멜라니아 네, 여사와 정말 이례적인 키스를 하는 상황이 모습은 거의 발생했네요. 적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동 동선이 다릅니다. 지금은 트럼프는 기지로 가게 되고 멜라니아는 서울 정동 저희 회사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일정이 때문에 다르군요. 그러니까 일정이 부부가 다르기 각각의 때문에 일정을 그래서 굿바이 키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잠깐 이별을 하는 차원에서 키스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지금 장면을 보고 헬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준비가 된 모습인데요. 마린원 헬기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에 있는 오산 기지를 찾아가서 공군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헬기에 탑승한 인사는 빈센트 브루스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오늘 주한 미군 사령관이 8군에서 스피치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예.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역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저 있습니다. 헬기 마린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군요. 에어포스 원이 맞습니다. 비행기라면 헬기는 마린원. 저 마린원이 바로 에어포스 원에 실려서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2대를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위장용으로 한 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미사일이나 뭐 날라와서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동할 때 항상 2대를 이동을 한다고 하고요. 저 헬기의 날개가. 지금 2대네요. 실제로 앞과 네, 뒤에 맞습니다. 2대가 있군요. 예, 헬기의 날개가 크기 때문에 헬기의 날개는 따로 떼서 분리를 한 뒤에 한국에 와서 다시 맞춘다고 하네요. 자, 마린원 운영 인력은 모두 4명인데요. 예. 제1해병 헬기 비행대대 소속 해병 800명 가운데 특수 인원만 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영화 보면 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 미사일 공격이 발생이 되면 예. 그 중에 한 대가 몸으로 저 미사일을 맞게 되는. 대통령을 예. 찍지 않은 다른 헬기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헬기에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제 소용이 없을 때는 예.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헬기가 미사일을 몸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2대가 부럽네요. 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전용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공군 1호기뿐만 아니라 이 헬기 역시도 조금은 최신형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조금 부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저런 비행기와 헬기를 탈 수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도 결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자, 굉장히 좋은 비행기와 헬기를 타고 이제 멜라니아 여사는 서울에서 다른 일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택 미군 기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프로펠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마린원이 이제 시동을 거는데요. 오늘
사실 공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악대가 음악도 좀 울리고 국가도 연주를 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은 국빈 방문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네요. 국빈 방문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행사를 하게 된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국빈 방문 및 그 방문의 성격에 따른 규정이 사실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빈 방문일 경우 이제 몇 박을 하게 되는지, 공식 방문은 또 몇 박을 하는지, 어디서 잠을 자게 되는지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세부적인 의정까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의 특징은 공항에서의 영접보다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영접하고 환영식을 한 후에 국빈 공식 만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번 국빈 방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머리논 헬기는 이제 곧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 주한 미군 기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방금 전에 좌측에 빈슨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우측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환담을 나누면서 같은 헬기에 탄 게 조금 전에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그러네요. 방한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를 찾아서 한미 양국의 군 장병 격려하고요. 점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군의 합동 정세 브리핑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험프리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이 방문의 의미가 매우 남다르고 또 이번 순방 일정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위협을 그럼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지금 현재 마리논을 보게 되면 한 특이한 부분이 성조기의 모양을 잘 보시게 되면 별이 원래 앞쪽으로 가 있거든요. 별이 반대쪽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자체가 이제 국빈 방문이나 해외를 방문을 할 때 항상 성조기는 움직이는 차량 물체, 차량이나 헬기에 관해서는 별은 항상 최고봉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달았기 때문에 예. 항상 앞쪽에다 저렇게 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조기와는 별의 위치가 좀 다른 쪽, 반대쪽에 표시가 되기 마련입니다. 디테일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원래는 별이 저 네. 이쪽에 있는데 저게 앞쪽으로 파란색 쪽이 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군요. 지금 마리논을 타고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보셨습니다만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멜라니아 여사 검정색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내려와서 영접을 받고는 서로의 일정이 달라서 가벼운 키스로 인사를 한 뒤에 지금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 과연 DMZ를 가느냐 마느냐, 평택 미군 기지를 가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택 미군 기지로 향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평택 그렇죠. 미군 기지에서 강력한 또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엄청난 대북 강경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납북자 가족들까지 만나면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언급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늘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과연 대북 강경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것인지,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서 조금은 낮춰진 대화의 분위기가 나타날지도 관심입니다. 저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서 뒤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걸 보니까 조만간 있으면 헬기를 띄울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제 추진력을 계속해서. 높여가지고 험프리스로 갈 것 같은데요. 이 험프리스는 한국 정부가 전체 부지 비용이나 건설비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지원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의미가 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뜨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헬기는 오산 공군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마린어는 이제 캠프 험프리스에 조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쪽에 탔는지 뒤쪽에 탔는지 저희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네. 여하튼 위장을 위해서 두 대가 동시에 떴다는 저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굳이 평택 미군 기지를 제일 먼저 찾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외교적 의미가 하나하나 담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오 의원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식견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인식 등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러한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네네네. 백문이 이제 부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캠프 험프리스는 그 면적 자체가 여의도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그 미국 군인들과 그 부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초등학교가 2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미국 육군이 사용하는 비행장이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뭐 18홀 골프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극장, 그 다음에 쇼핑몰 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는 이제 교통 표지판조차도 미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 후에 이 평택 기지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92%를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방위비 분담에 관한 인식들, 그다음에 예. 동맹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번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예.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게 추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에서도 아베 대통령 내외와 그야말로 찰떡궁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그야말로 한시도 떼놓지 않고 만났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청구서를 내밀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평택 박사님. 험프리스 기지를 가는데요. 자, 지금 이 마린원이 2대 가는데 저희 취재 기자 얘기로는 한 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 같고 한 대는 멜라니아 여사가 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2대로 나눠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확인은 저희도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경호상의 비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취재 기자 얘기의 전원인데요. 그리고 저희 비행기 소리 때문에 들리진 않았습니다만은 21발의 예포 역시도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21발의 예포가 발사가 됐다 그러고요. 멜라니아 여사가 오늘 또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패션도 관심이었는데 네. 지퍼의 위치가 정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출발을 했을 때 한국인에서 한 2시간 정도 되잖아요. 예. 옷을 굳이 갈아입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코트를 계속 입고 있어요. 어허. 일본과 지금 한국이 좀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그 날씨에 맞춰서 아주 우아한 라인의 코트를 입고 있는데 계속 이번 아시아 순방 때 저렇게 동그랗게 펴지는 우아한 라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예. 그 브랜드는 크 땡땡땡 디땡으로 요즘 이제 좀 부각하고 있는 이태리 브랜드로 절대 계속 그 브랜드를 프랑스 입는군요. 브랜드로, 네. 예. 절대 미국 브랜드는 아니에요. 예. 네, 그렇지만 구두는 똑같은 브랜드, 한 100만 원대 하는 똑같은 브랜드를 계속 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참 표정이 별로 없는데 조윤재 대사 부부하고 인사 나눈 저 상황에서는 표정이 좀 풀어지고 있네요. 조금은 여유를 가진 듯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우려했던 게 사실 피로 누적이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피로 누적이 좀 걱정이다라는 미국 본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로 누적이 혹시라도 이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정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표정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나누고 지금 인사를 하고 지금 헤어지게 되는 저희가 아까 봤었던 짧은 키스 장면은 화면이 잘렸네요. 근데 헤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그냥 가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듯이 트럼프를 예. 부르니까 트럼프가 다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와서 멜라니아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재밌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네. 서로의 일정이 다르긴 해서 이 가벼운 키스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공식석상에서 저는 저 두 분이 그런 스킨십을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레드카펫에서 손을 잡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그 멜라니아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실 아베 총리가 딸 이방카가 활동하는 국제기구에 600억 원 가까이 돈을 기부하면서 이방카를 뭐 이렇게 거의 초빙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 이방카는 오지 않는데 이방카 남편은 또 온다면서요.
네, 이방카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이방카의 남편이 이제 자렛 쿠시너 모두 공식적인 백악관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공식 직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딸이고 사위인데도? 네, 단순히 이제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순방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백악관의 공식 수행원으로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렛 쿠시너는 사실 어떤 분야에 주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업무의 범위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내정에서부터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그 쿠시너 씨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특히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쿠시너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쿠시너 씨가 어떠한 조언을 하게 될지도 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장면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로 문제를 일부 언급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럴 우려나 영향은 없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몸집도 굉장히 크고 또 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정력적이기 때문에 예.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70세가 넘은 고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피로가 쌓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예. 그다음에 비행기 내려서도 어제도 사실 일본에 내리자마자 뭐 골프도 하게 되고 네, 사실 그저께도 이제 골프도 치고 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예. 고령에게는 사실 뭐 무리할 수 있는 일정인데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예. 우리 대통령과 직접 이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본인이 필요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쉬고 싶을 수 있죠. 네. 사실 뭐 대통령이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방문이 첫 한국 방문이니만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일단 피로 누적이 한미 간에 혹시 외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욱현 의전실장과 지금 기내 영접을 위해서 지금 비행기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는 외국 수장입니다. 한미 동맹국 혈맹국인 만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외국 수장입니다. 25년 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1992년에 국빈 방문한 데 이어서 25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 뒤면은 이제 오산 공군 기지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오산 공군 기지일까요? 서울공항으로 올 것 같다. 뭐 예전에는 사실 서울공항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오산 공군 기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일단 가장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하. 예전에는 사실 여기가 이제 전투 비행기다 보니까 할지가 좀 짧았거든요. 근데 전투기만 왔다 갔다 그렇죠.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활주로가 짧았는데 2011년에 970억 원을 들여서 활주를 굉장히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이라든가 수송기가 얼마든지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에어포스 원을 도착지를 성남이 아닌 서울 비행장이 아닌 오산으로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모든 뭐 비행기라든가 또 레이더 또 경호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오산 비행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북한 김정은이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우려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의 안전, 그렇죠. 최상의 안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네퍼 미국 대사 대리와 이욱헌 의전장이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게 현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에스코트를 하면서 이제 내려올 모습이 비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21발. 길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일본에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활주로 비행기 경름이 굉장하죠.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이욱헌 내려올 의전장도 같이 만큼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싣고 있는 미국 대통령 내외를 싣고 있는 에어포스 원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싣고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공군 1호기 미국 에어포스 기가 지금 오산 기지에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공항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산 공군 기지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 상당히 새롭게 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1과 같은 대형 비행기를 내릴 수 있는,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오산 공군 기지에 지금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본에서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역대 세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오늘 또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방한 첫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산 공군기지에서 어떤 또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지도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인사들이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지 자 움직이는 요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은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만을 위한 그런 전용기입니다. 움직이는 요새라고 할 정도로 모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안에 방탄 차량 그리고 헬기까지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방까지 마련된 정도의 수술이요? 대통령의 생명과 부원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철저한 움직이는 기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활주로에 도착을 했고 또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선글라스를 낀 미국인 경호원들이 이미 저 항공기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모습 지금 계단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뒤에 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레드카펫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에어포스 1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네. 이제 백악관이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바로 대통령은 에어포스 1 저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예. 일주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계속. 그러니까 주유만 공급이 되면 계속해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어포스 1을 모바일 코맨드 센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전화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비행기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또 전화 라인까지 다 돼 있고요. 65개국까지 통화할 수 있는 예. 그 라인이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움직이는 하늘에 떠 있는 집무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경호원들이 저 뒤쪽을 통해서 저희도 이 코드 1, 이 대통령 전용기를 가끔 타다 보면은 뒤쪽에서 먼저 기자단과 수행원이 먼저 내리게 되는 상황들인데 대체로 경호원과 수행원들이 뒤쪽 문으로 먼저 내리고 있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 대회는 저 앞문을 통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복장, 표정에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저 인사들은 다 미국 측 경호원들입니다. 미국 측 경호원들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의장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행보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환영식은 공식 환영식은 아닙니다. 약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공식 환영식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접에 과연 누가 나올까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면 준비가 다 돼서 모습을 예. 드러낼 것 같다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이라면 2분 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 에어포스 1 주변에 굉장히 굉음이 많이 들리죠. 항공기 엔진이 아직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굉음도 들리고요. 착륙을 했는데도 그렇죠. 엔진은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엔진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예. 저 현장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요. 예. 이렇게 이제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하면서 환담을 나누는 정도, 그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주변에는요, 캐딜락 1,
그 엄청난 방탄차 있죠? 예. 거의 뭐 탱크라고 트럼프 했습니다. 대통령 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오른손을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검정색 원피스에 역시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그대로 왔었는데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오늘도 손을 잡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우 강경화 장관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장 목소리가 저희 비행기 괴행음 때문에 들리지는 않고요. 멜라니아 여사와 또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모습, 역사적인 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파란색 넥타이 어떻습니까? 연구위원님, 파란색 넥타이에 따로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하는 모습은 잘 본 적이 없는데요. 예. 뭐 공화당의 색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이번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특징을 본다면 예. 무늬가 없는 넥타이를 굉장히 좀 길게 매는 성향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보면 좀 벨트가 허리 아래 내려올 때까지 아하. 맨 걸로 봐서는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맨 걸로 보입니다. 조윤재 대사 대리 부부에 이어서 지금 브룩스 주한 미군 부사령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선글라스를 역시 벗었군요. 일본에서도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맬지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는 어떤 복장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의 또 국회의원 강경화 장관의 뒷모습이 보여지고 있군요. 강경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 앞에 있는 분은 조윤재 주미 대사고요. 조윤재 주미 대사 내외를 비롯해서 강경화 장관 함께 영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가 에어포스 원 쪽으로 좀 빨리 와달라 이런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요. 탑승구 계단이 완전히 설치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산 기지 내 합참 의전 등 군 관계자 그리고 예열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강경화 장관의 표정이 좋네요. 네. 현재 지금 굉장히 좋은 레드카펫이 이미 깔렸고요. 에어포스 네. 도착하자마자 잠시 후면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이육헌 의전실장하고 미국 대사관 대사 대리 마크 네퍼가 이제 기내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바로 비행기하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트럼프 내외한테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트럼프 내외가 저 앞문, 비행기 앞문을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게 이제 됩니다. 주미 대사 지명자 부부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과거에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007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내리던 장면들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핵무기를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007 가방이다라고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계신데요. 맞습니까? 그 저기 007 가방이 진짜 핵무기 바로 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007 가방보다는 좀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그래요? 이번에 일본 방문에서도 군복을 입은 수행원이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고 일본 카메라에 취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진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군요. 자, 네. 지금 네퍼 미국 대사 대리